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기 있습니다.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현판식 판 딱 걸고, 예. 그 앞에서 이제 당선인 뭐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등등 서서 포토타임 갖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이 현판식 하는 그런 전통, 글쎄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참 그 전통은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수위원이 24명이고요. 그 위에 이제 당선인이 1명 있고 그 밑에 위원장이 3명 있고 대변인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만 따지면은 24명. 이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위원장이 3명, 대변인이 3명. 이제 그래서 6명, 합하면 30명. 맨 위에 당선인. 그러면 31명이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뭐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인수위원회 인적 구성을 가지고 분석들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 안철수입니다. 단일화를 했던 두 사람이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안배를 했는가. 이 점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16명, 안철수 위원장 측이 8명, 인수위원 24명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대1로 떡을 윤석열 쪽에 2개를 주면 안철수 1개, 다시 윤석열의 떡 2개, 안철수 1개. 그렇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해놓고 보니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2대1, 윤석열 18명, 안철수 6명, 그래서 24명.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단일화 할 때부터 이제 그 인수위 구성, 공동정부를 구성할 때 뭐 기타 등등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황금 비율이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거에 DJP 연합할 때 보면은 그때도 뭐 2대1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 공동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수위원회는 2대1. 윤석열 당선인 2, 안철수 위원장 1.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황금 비율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안철수 위원장 쪽이 너무 욕심부렸나요? 보기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로 따지면은요, 인수위원 24명 나이로 평균 나이가 57.6세. 그러니까 50대 후반이 가장 많은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령이 64세, 최연소가 45살.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57세, 58세. 이제 그쯤입니다. 성별로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남성이 20명이고 여성이 4명. 남성 20, 여성 1. 여성 할당 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 안배 여성 할당 하지 않겠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성들이 보시기에는 좀 박하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로지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을 뽑는다, 그 원칙만 좇았을 뿐이다, 이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 여성을 배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남성을 우대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적재적소에 딱 맞는 인물을 고른다는 그 원칙만 따랐다 해 보니까 남성 20명, 여성 4명. 혹시 지금 보시는 영상 보시는 시청자 중에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뭐 수긍할 수 있다 이러십니까? 지역별로 보니까요, 서울이 절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안배 이것도 확실하게 이제 별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호남 지역 안배, 충청, 뭐 강원까지 지역 안배를 하다 보면 서울 숫자가 점점 좀 줄어드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여기에 맞고 저 사람은 여기에 맞고 이런 것만 고르다 보니까 서울이 12명, 영남이 7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출신 대학을 봤습니다. 서울대가 13명,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 실력을 보겠다, 능력을 보겠다. 그래서 뭐 실력과 능력을 따지다 보니 서울대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본인이 서울법대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뭐 서울대 출신들이 인수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본인은 서울대 법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울대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 2명, 고대 2명. 직업별로 한번 볼까요? 직업별로 보니까 교수가 12명입니다. 절반이 교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교수를 꽤 중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전문성을 따져서 사람을 고르다 보면 아무래도 뭐 교수를 누가 앞지를 수 있겠어요. 전문성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가 12명, 현역 의원이 6명, 기업인이 2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수위원회를 이제 키워드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이다, 고대, 뭐 서만교회, 영남 출신, 뭐 영포,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키워드를 딱 조합을 하면 뭐가 있겠냐? 한국경제가 SNS라고 했네요. 서울대 S,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제 그게 서울 S. 그 다음에 N, 이건 non politician, 비정치인. 그래서 N. 마지막 S는 서울, 그냥 서울 출신. 그래서 SNS다. 재밌는 발상입니다. 특징을 탁탁 집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꽤 빠르게 출범을 하는 셈입니다. 가령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선거 끝나고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출범을 하는 셈입니다. 박사급 고학력자가 21명이나 된다. 이제 박사 학위 없으면 인수위원회도 기웃거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사급이 많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31명이라고 봤을 때는 아까 인수위원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서울대가 13명이었는데 뭐 위원장, 대변인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31명이라고 봤을 때는 서울대가 17명. 꽤 많죠? 네. 54.8%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수위원회를 이서남.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사람. 서는 서울대. 남은 남자. 이서남. 저는 이 키워드가 조금 더 인상적입니다. 이명박, 서울대, 남성. 이명박 정부 때 사람, 제가 빠르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교안보 간사 김성한, MB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 했습니다. 김태효, MB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했습니다. 이종섭,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안보정책 담당관을 했었습니다.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인데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실무위원 출신입니다. 김창경, 네, 역시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이름을 올렸는데 MB정부 때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안상훈, MB정부 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했습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이죠.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 추경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비서관을 했습니다. 같은 분과의 이태규, 그때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했었습니다. 특별고문으로 가볼까요? 임태희,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실장 했습니다. 이동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이명박 대통령이 입 역할을 했었습니다. 윤진식, 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실력 발휘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상당수가 윤석열 인수위원회에 합류를 하고 있다. 네,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세계일 보니까 서오남 이렇게 뽑았네요. 서울대 50대 남성.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번 인수위원회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좀 갸웃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보이시는지요? 저는 그냥 여성 인수위원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기간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여성 득표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아무리 여성 할당, 여성 쿼터 없다고는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인수위원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여성이 4명밖에 안 되거든요. 남성이 20명이고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인적 구성 뭐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현판식 합니다. 출범을 하는데요. 인적 구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얼마나 내부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 나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 볼썽사납지 않고 제대로 일을 잘 하느냐, 청와대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어디든 국민들이 감동받고 수긍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는가, 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